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네, 금주 시전 장만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 너무 콧바트리고 있지 맙시다. 저도 주말 내내 참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분석, 저 분석, 이 자료, 저 자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결론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허탈한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또 월요일 아침에 고민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장 인사이트를 주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의 철학과 나름대로 프린시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같이 펼쳐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겨내는 그러한 그 따스한 그런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이 극도로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넷플릭스가 그걸 보였는데 네, 실적에서 뭐 매출이나 실적 둘 중에 하나만 미스를 해도 크게 얻어맞는 극도로 예민해진 시장인데 이 극도로 예민해졌다는 것은 시장이 붕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붕괴돼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붕괴라는 것은 살짝만 뭔가 돌 하나만 빠져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 현상과 똑같은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S&P나 나스닥이 올라올 때 10% 이상씩 빠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 후에 바로 이제 올라와서 침체를 극복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경기가 꺾이는 시장에서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을 것이냐. 상승 트렌드에 탔을 때는 극복도 빨리 되고 시장이 에너지를 빨리 응축하면서 반격이 나섰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 트렌드에서 영원히 좀 풀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코로나가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이게 지속적으로 변수가 됐다, 상수가 됐다, 변수가 됐다, 상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인류의 문제가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충격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예민해진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고 투자자는 어떻게 볼 것인지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주가 아니라 전주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 원인을 한번 봅시다. 넷플릭스가 하루 만에 22%가 폭락했죠. 극도로 예민해진 시장이었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내놓은 기업은 시장을 보상을 받겠지만 매출이나 이익 중 하나라도 놓친 기업들은 불균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그 우리 분석 기사에 나온 어느 미국의 분석가의 이런 그 한마디의 충고죠. 기업이 내놓는 메시지에 마진과 비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들은 어김없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분석가들이 미국 시장을 보는 하나의 팩트입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락한 배경 속에는 다양한 원인이 혼잡되어 있는데 첫째, 생각보다 강한 FOMC의 긴축 의지. 그렇죠? 이 긴축 의지가 물론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간 이후에 잘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이든의 인기가 지금 하락하면서 박살이 나 있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를 잡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 팔고 싶은데 뭔가 건수가 걸리기를 원하는 시장의 매도 심리 분위기. 그리고 저 너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제를 잡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처방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처방도 쉽지 않아 보이는.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방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가 현재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복잡하고 처방이 어렵다면 횡보라든지 추가 하락에 더 노출될 위험이 더 높아진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극단적인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 리스크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첫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제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경기 선행지수 둔화로 인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국면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초기 단계인데 벌써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로 가는 복합 부정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유가 상승이 가장 큰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을 클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즉 경기가 꺾이는 그 하에서 그런 트렌드에서 금리 인상이 주는 그 효과의 그 부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경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때보다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겠다는 이 단순한 연결고리를 어떻게 FRB, FOMC가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12월에 원유 총수요 급증이 유가 상승을 유발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먼저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북반구가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도 추운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엮여지고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그렇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 100 아래로 하락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 변수는 경기와 어닝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들 수 있는데 경기 둔화 우려에 이어 현재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2021년 선진국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반대로 신흥국 주식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중립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선진국은 고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머징 국가는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양분화된 시장이었다는 점. 이러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 차별화가 극심하게 진행된 이후 2022년 올해는 선진국 주가가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면서 이머징과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둔탁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항상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둔탁하게 조정이 돼. 그 뒤에는 급격한 긴축이라는 것과 다음에 지속적으로 IT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장주들이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퀘션마크가 붙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팔고 싶은 매도자들의 심리까지 결합하면서 선진국의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둔탁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 둔탁한 영향이 파도가 크게 치면은 그 가장자리에 있는 이머징 시장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는 서로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의 EPS와 그리고 선진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서로 괴리가 크죠. 이머징은 거의 괴리가 없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데 선진국 주식 시장은 밸류에이션과 괴리가 EPS와 괴리가 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둔탁하게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머징 시장에마저도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처럼 이머징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가장 애매하게 있는 국가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 거죠. 한국이 대표적인 ATM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대비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논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원유 관련 주라든지 이러한 인프라 관련 주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성장주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께 다 떠나려가는, 즉 가치주든 성장주든 함께 다 떠나려가는 그러한 이중 파고가 시장에 왔다는 게 더 큰 문제로 파악됩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난제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어닝 시즌 발표 중인데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약한 상태이다. 그렇죠? 생각보다 약한 상태이다.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의 2021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79.7%로 여전히 높고 샥이 나온 비율은 18.8%에 불과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닝스 서프라이즈 샥 비율은 60.9%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네, 서프라이즈에서 샥을 뺀 그게 60.9%라는 거죠. 2015년부터 S&P 500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샥이 나온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57.7%를 기록 중인데 이보다는 60.9니까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와 비교해서 4분기가 이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2021년 3분기, 1분기에서 3분기까지 S&P 500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샥 지수율을 뺀 비율이 각각 75.7, 76%, 68.6을 기록한 점을 고려한다면 2021년 4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 두 차액이 60.9를 기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앞 세 분기에 비해서 차츰 줄고 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살짝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러한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봐도 미국 어닝스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프라이즈가 중립 수준으로 이렇게 회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지수에서 샥 지수를 뺀 기수들이 중립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큰, 나름대로 기업이 왜 그렇게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미래에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빠르고 강하게 초창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샥의 초창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넷플릭스하고 JP모건이 얻어맞은 거죠. 따라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이어질 한국의 어닝 시즌에서도 쇼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1년 4분기 어닝수로 인해 주가 하락을 경험한 대표적인 기업은 JP모건과 넷플릭스였습니다. JP모건은 21년 4분기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경험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향후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됐죠. 넷플릭스는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켰고 EPS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가입자 증가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하루에 22%가 하락하는 그러한 샥의 경험을 한 거죠.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민감보다는 성장주의 공통적인 문제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한때 US달러 70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지난주 397달러 급락했으며 여전히 2022년 예상포는 34.4배로 높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매도에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러한 단초로 작용이 한 것 같습니다. 금주부터 국내 기업들도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마다 일회성 비용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비용을 떨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주로 안 좋았는데 한국 시장은 60% 가까이가 어닝 쇼크가 다반사로 4분기에 주로 일어납니다. 특히 주가가 약세장 진입 시기에 어닝 쇼크를 당하는 기업의 주가는 크게 훼손되는 치명타를 입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닝이 기대치를 상회할 것인가 하회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하회할 위험이 있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2021년 4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스피 200이 12개월 미래 EPS가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4분기 자체에서 어닝 쇼크가 미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크게 얻어터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기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한 어닝 체크를 반드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일 날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호재이냐 악재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따따블로 그렇죠? 네, 따따블로 해서 올라온다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악재라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이 거대한 기업이 주가가 퍼가 높게 올라오면서 한국 코스피 전체 주식시장의 퍼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PBR도 높이는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력으로 지금 반등의 큰 모멘텀이 될 고평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평가 영역이 들어왔다. 이것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단기 급등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들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를 장기 추세로 2000년도부터 쭉 본다면 2700포인트 내외가 2750에서 2700% 정도가 바닥일 확률이 있다. 이제 거의 다 오긴 온 거죠. 하지만 몇 가지 더 시장을 더 괴롭힐 악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하는데 가장 크게 놓고 봐야 될 변수가 바로 신용 물량 출회가 제일 걱정입니다. 한 번만 더 급락이 온다면 아마 오늘 아침에 급락이 나올 것 같은데 급락이 와서 이 급락이 반등이 있지 않고 주가 지수가 2800이 무너져서 2750까지 무너진다면 이제는 신용 물량이 시장을 괴롭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신용 잔액이 23.5조까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2700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에 10%이냐 3조 원 가까운 자금이 신용 물량으로 쏟아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신용 물량이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주들 메타버스, 게임, 엔터 이런 쪽에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크게 얻어맞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신용 물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보면서 시장을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미국 FOMC가 25일에서 26일 날 열리는데 현지 시간으로 이게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월 달에 얼마를 하겠다, 언제 하겠다를 클리어하게 하지 않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3월까지 그 불확실성, 언클리어한 면이 이어질 공산이 크죠. 또한 갑자기 강한 긴축을 예고를 했다가 이것을 풀어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히려 더 강한 멘트가 나올 호키시한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1월에 뭔가 확실한 것이 나오고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뭔가 금을 그어준다면 시장은 한두 번 더 충격을 받고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올 확률이 있지만 1월 FOMC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3월로까지 연장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FOMC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것은 기대감을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빅스 지수도 25.59까지 올라왔죠. 20%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리스크가 큰 과매도 영역이다. 투매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S&P 500 RSI 지수도 32로 과매도선 20을 넘어가면 과매도 아직도 32로 아직도 이제 과매도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렇죠? 20 이하로 내려와야 과매도인데 지금 32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도가 더 나와야 될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격 매수는 금지가 저의 생각이죠. 심지어 시장이 단기 반등할 때 급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중장기 수급 환경이 썩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반등세가 강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반등세가 이어질 때마다 매도로 대응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매도의 기회로 삼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주 FOMC에서 이번 주에 FOMC에서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된다면 추가 낙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로 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자금 유입 기대감은 아예 잊어버리시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일시적 단기 반등일 때마다 소폭으로 현금을 마련해 주는 전략, 내가 30%의 현금과 70%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전략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30% 현금을 마련해야 될 그러한 시기를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대감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반등의 시기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일단 오미크론이 진정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2월 중하순 정도면은 미국이 오미크론이 진정세에 들어갈 것 같다. 즉 환자 수가 꺾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정도에 다시 리오프닝, 윗 코로나가 나와야 시장은 서서히 반등의 트렌드를 탈 것이다. 이때는 경제가 좀 활발해지고 활성화된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1월 말인데 2월 말까지 한 달의 그 기간은 먹고 터지고 보다는 한 번 더 얻어맞고 바닥에서 길 확률, 지금보다도 박스권이 살짝 더 아래로 내려오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매크로, 수급 등 모든 불확실성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해결의 실마리는 금주 하나 둘씩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축 스케줄에 대한 우려는 금주 FOMC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에 더 많은 표, 그렇죠. FOMC에 대해서 기대감을 저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에 그동안 국내 패시브 수급 매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는 27일 상장되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되는 거죠. 네, 불확실성 하나 해소가 되고 FOMC도 뭔가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3월로 모든 것들을 질질 끌고 갔을 때는 이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연휴를 앞두고 이벤트가 많죠.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현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간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명절, 추석과 설 양쪽 모두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금주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시장에 치명타를 가할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로 지난해 성과가 아주 좋았던 주식 시세가 아주 좋았던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는 얻어맞고 고밸류에이션이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진입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둔탁한 가격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 대비 가격을 보는 시장 환경입니다. 따라서 실적 대비 눈높이가 높아진 고밸류 주식들은 주의가 필요한 거죠. 네. 최근에 미국 실질금리가 하락해도 성장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것은 다 이러한 고밸류션 주식들, 얘들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했다는 수급 우려는 이번 주에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따따블로 간다면 퍼와 PBR 모두를 상승시켜서 한국 주식시장에 그나마 매력적인 저밸류, 저평가 영역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LG에너지 솔루션이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고밸류성으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대비 매력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좀 더 조명을 받을 그러한 반대적인 마이너티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쪽은 소재주보다는 차라리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에서는 세트업체 쪽을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이 났죠. 에코프로 BM이 불이 나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LNF라든지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 대주전자재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확률도 있어 보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로 올라온다면 그동안 고평가 영역에 있던 소재 업종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에서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조정은 생각보다 깊지 않을 것이다. 또한 LG에너지는 고평가의 영향으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나름대로 가치를 좀 더 높게 받을 확률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큰 악재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번 주에 나름대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일 확률도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압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방 위험은 낮지만 성장 모멘텀으로 방등 국면에서 강할 수 있는 IT나 모빌리티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글로벌 매크로 영향에서 우리 시장이 자유롭기는 힘들지만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의 추가 하락은 그나마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다 한 번 더 얻어맞은다면 작은 바닥인데 여기에 신용 물량이 한 번 더 쏟아질 때가 오히려 반격의 시점, 그렇죠? 신용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그 기사들이 도배를 할 때가 바로 반격의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MS코리아 2021년 실적 기준으로 퍼는 10.3배, PBR은 1.1배 수준으로 중간 이하의 저밸류에이션은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로 간다면 이 숫자는 살짝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시장의 하방, 상방 위험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일정 기간이 오히려 상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사실입니다. 그 고비가 이번 주가 될 전망이죠. 그리고 핵심의 키포인트는 신용 물량이 쏟아질 때가 매수 기회다. 저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분간 매수보다는 신용 물량 출회가 쏟아졌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에 나서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단 한 템포만 쉬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핵심인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IT, 로봇, 그 다음에 게임과 메타버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포트폴리오 이걸 잡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팔아서 이쪽으로 가감히 포지션을 갈아타는 이러한 체인징 전략도 한번 눈 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될 그런 시기지 않는가. 결국 시장이 나중에 바닥에 치고 올라가더라도 이들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신용 물량을 두들겨 맞아서 이들이 조정을 받을 때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시기 조절이라든지 종목 조절을 잘 선별적으로 한다면 시장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올 때 2월 말 3월 초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받고 위코로나로 오픈 소사이티로 갔을 때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쪽에서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놓고 전보에서 버티는 전략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뭐 저도 중언부언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쏟아냈는데 자관 이번 주에는 조심하자. 그리고 신용 물량에 대해서 너버스하게 반응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이해가 쏟아져서 하락했을 때가 바닥이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은 3월 중순이나 3월 초순 정도에 시장은 오미크론이 만약에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시장 그때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그런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